공부를 많이 하고 되게 잘 알아. 물어보면 이런 거 다 알려줘. 설명도 해주고. 그런데 시험만 보러 가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응용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깊이가 별로 없어.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건 좀 알고 모르는 것도 좀 있고 하는데도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문제 푸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아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반복해서 많이 학습을 하고 회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이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문제를 되게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읽고 문제 응용력을 여러분이 키우는, 그리고 기출 유형을 분석해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좀 예측하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험생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출제자 입장으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파트 1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부분은 최근에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예요. 파트 1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래서 주로 그동안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정의, 우리가 흔히 뭐 통합, 저장, 운용, 공용, 이걸 데이터베이스 정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과 DBMS, 그러니까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그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이제 영역이고, 아마 이론 수업을 이제 이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대충 이렇게 몇 개 단어들이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저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DBMS 구성 요소. DBMS 구성 요소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그 그림이 있죠, 그림. 그죠? 그래서 뭐 지리어, 처리기, DML 예비 컴파일러, DML 컴파일러,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그다음에 뭐 데이터 저장 관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뭐 트랜잭션 관리자,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미지화 돼 가지고 그림으로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 독립성 딱 그러면 여러분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독립성의 반대말은 종속성이야. 그죠?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중복성과 종속성인데, 그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이야. 그리고 그 독립성은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있고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독립성을 실제 우리가 좀 구체화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 스키마와 스키마 사이의 관계는 또 인터페이스, 응용 인터페이스, 저장 인터페이스, 장치 인터페이스. 그래서 각각의 스키마는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그 각각의 스키마들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시켜 주는 그런 어떤 체계로 되어져 있는 거. 그게 이제 데이터 독립성이고,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방금 얘기한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우리가 스키마라고 얘기하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외부 개념, 내부, 이게 스키마.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스키마의 반대죠. 스키마는 구조라고 하면 인스턴스는 실제 값, 실제 데이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데이터 사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독립성, 스키마, 데이터 사전이 사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정의어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죠? 일종의 스키마죠, 그게. 그 구조가 뭐 돼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 돼서 메타데이터 형태로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고 그러고, 데이터 사전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 인스턴스 값, 스키마가 아닌 인스턴스 값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그냥 저장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진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어.
스키마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데이터 조작어는 이제 뭐 절차적 DML과 비절차적 DML.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안에 삽입해서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독립적으로 뭐 인설트나 딜리트나 업데이트나 셀렉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비절차적인 질이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데이터 조작어 뭐 절차적 비절차적 뭐 하나는 고급이고 하나는 저급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실제 이 파트 1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제 다시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실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실제 기출 문제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는 우리 이제 책을 보고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책의 앞에 있는 이론 부분은 따로 우리 수업에서 이론 부분을 다루지 않고요. 어차피 앞에 있는 이론 정리된 건 여러분이 가볍게 그냥 참고만 좀 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10페이지 우리 책의 11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기출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를 푸시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 대충 그냥 대충 이해됐어. 항상 대충 이해된 거가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시험장에 가면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대충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책에 나와져 있는 기출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어떤 테이블을 보인 거다. 파일 처리 방식과 대비해서 보기와 같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방식의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문제인데 처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볼 때 이제 급하잖아요. 시험장에 가시면 되게 급해져요. 그죠? 그럼 이제 막 문제 풀죠. 이미 문제 안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제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인데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어떤 테이블을 보인 거래. 테이블. 그럼 여러분 머리에서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뭐가 있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어떤 테이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가 있죠. 관계형 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뭘로 되어 있어요? 테이블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어떤 테이블, 이 말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부를 때 테이블로 부르니까. 그러면 어떤 테이블이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네. 그렇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뭐 오라클, MS SQL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DBMS의 구성 요소 그 그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DB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뭘로 나눠져요? 하나는 저장 DB. 이건 그냥 이거 사용자. 하나는 시스템 데이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들어가 있는 값은 인스턴스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실제 값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메타데이터. 그죠? 다시 얘기하면 스키마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1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게 생소해.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공부를 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아마 이 기출 문제를 우리 책이든 아마 다른 곳에서는 문제를 미리 한 번씩 만약에 보고 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이게 답이 뭔지도 알고 있고 대충 이제 알고 있으니까 답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딱 접하잖아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그러면 테이블의 종류가 두 개인데 저장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겠네? 그죠? 그러면 이게 없어도 이 보기가 없어도 요것만 보자는 거죠. 요것만 보기만 보고 테이블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특히 파일 처리 방식과 비교해서 데이터베이스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보기를 일단 보지 말고 얘를 먼저 보자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요 텍스트를. 1번에 보면 데이터 구조가 변경되면 프로그램도 수정해야 된대. 2번은 중복이 증가해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대. 그럼 일단 문제를 풀 때 확실하게 답이 아닌 거는 우리가 하나씩 없애면서 문제를 푸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1번은 데이터 구조가 변경되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된대. 이건 뭐예요? 구조가 바뀌면 프로그램도 바꿔야 돼. 종속성이죠. 그죠? 이거 우리가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그죠? 근데 지금 파일 처리 방식과 비교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찾는 거니까. 그럼 1번은 얘는 파일이 갖고 있는 특성이잖아.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보기를 보지 말고 지금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이 보기 없이. 그럼 1번은 틀렸네. 그렇죠? 1번은 아니네. 그렇죠? 얘는 파일이 갖고 있는 종속성의 문제니까. 그죠? 2번. 중복이 증가해도 일관성을 유지한다. 중복이 증가되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죠. 파일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복성이잖아. 그 중복성 때문에 일관성, 정확성 이런 거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번은 중복이 증가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2번은 아예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3번. 데이터 정의가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로 표현되는 성질.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3번과 4번이 되게 이제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데이터 정의. 데이터 정의면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네? 그럼 정의라고 하는 거는 구조인데? 그죠? 구조면 스키마인데? 그럼 스키마를 정의하는 건데 얘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건 뭐지? 이건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일단 이거는 잘 모르겠어. 그럼 퀘스천 마크로 놓고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스스로를 기술하는 성질. 이건 뭐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스스로를 기술하는 성질. 자기 정의라는 거 있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중에서 자기 정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생 해가지고 학생 테이블을 만들면 누가? DDL 컴파일러가 뭐예요? 스스로 얘가 컴파일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어디다가? 메타데이터 형태로 데이터 사전에다가 저장하죠. 그죠? 그게 자기 정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기 4번은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왜 여러분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냐면 스스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먼저 보니까 얘를 먼저 딱 보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인데 테이블 네임, 넘버 오브 컬럼은 또 스튜던트 넘버, 캐릭터, 스튜던트.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게 메타데이터들이거든요. 메타데이터. 데이터 사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공부할 때 데이터 사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전의 내용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미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거 뭐지? 내가 공부 안 한 건데 이거? 이런 거 나 처음 봤는데? 이렇게 돼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일단 뇌가 문제가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딱 보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점점 이게 굳어가기 시작해.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래서 문제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기만 보라는 거예요. 그럼 1번은 파일에 대한 종속성이니까 1번은 아니야. 그죠? 2번은 중복이 증가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중복이라고 하는 거, 중복이 증가되는 건 파일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는 걸 데이터베이스 기본을 공부한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2번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지금 이걸 딱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번과 4번 중에 확률은 50%로 줄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될 거는 데이터 정의가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로 표현되는 거. 근데 이게 아무리 여기를 들여다봐도 이게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뭐 자바든 뭐 C든 뭔가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게 뭔가 나와야 되고 그거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뭐 코드가 들어있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뭐 삽입 SQL로 뭔가 들어있든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 4번을 딱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스스로를 기술하는 성질. 그러면 스스로를 기술하는 것이 자기 기술성, 뭐 자기 정의 이렇게 표현되고 자기 정의로 통해서 표현되는 정보는 메타데이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 여기에 테이블 이름과 컬럼 수, 컬럼 속성명 얘가 갖고 있는 이 속성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이 속성이 속해 있는 테이블 그럼 테이블의 정보, 속성의 정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보 이런 데이터들은 인스턴스는 아닐 거니까 그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메타데이터가 될 거고 그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곳이 데이터 사전일 거고 그러면 데이터 사전에 들어가는 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만들면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면 스스로가 컴파일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전에 이런 정보들로 저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가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4번이라고 하는 요 놈이 정확한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쉽게 딱 보고 이건 일반 인스턴스 값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네. 그럼 메타데이터니까 데이터 사전이네. 데이터 사전은 스스로 정의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전에 저장이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스스로 기술하는 거네. 그럼 답 4번.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바로 답을 4번으로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처음 보는 요 보기를 처음 보는 상태에서 이걸 찾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당시에 2016년 당시 처음 나왔을 때 이건 무슨 문제지? 이렇게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문제 푸실 때 어떤 거는 문제를 몰라도 문제를 읽지 않아도 보기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보기가 3개는 달라. 하나랑 요 보기 4개 중에 하나만 달라. 그럼 보기를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 생소한 문제가 나와도 보기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답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셔서 가장 독이 되는 게 뭐냐면 당황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이제 특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지문이 긴 거는 엄청 길거든요. 우리 본 문제 뒤에 책 보면 나오죠. 한 문제가 거의 한 페이지 거의 차지할 정도로 문제가 되게 길어요. 계산 문제도 중간에 막 나오고. 그럼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풀어? 시간도 없는데.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뇌는 이제 작동을 멈추게 되고 그럼 그 이후는 그냥 다 망가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내내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푸셔야지 여러분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지. 긴장이 되고 뇌가 막 좀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나 충분히 공부했어. 이제 그냥 편하게 문제 풀면 돼. 모르는 거 그냥 모를 수 있지. 100점 맞을 필요 없으니까. 나 80점 맞으면 합격하니까 80점 목표로 그냥 서너 건 몰라도 돼. 이런 좀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야 8점 이상 점수를 받고 평균 커트라인 넘어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이렇게 좀 시험장에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가실 때.